오늘 또 반갑습니다. 저는 교실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자, 현대소설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입니다. 자, 교과서에도 실려 있고, 수능 관련해서도 여러 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신의 지혜를 가진 황만근 경운기 사고로 죽다. 자, 이런 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경운기,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경운기를 몰아봤는데요. 이 경운기하고 이 차들이 있는데 상당히 조금 대비가 되죠. 이 경운기를 어, 사용하는 사람은 대부분 농사꾼입니다. 자, 이 농사꾼 황만근이 죽었는데 마을에서 이제 바보로 취급받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가 말한 모든 것들은 진실을 많이 담고 있었죠. 요즘도 보면 TV나 이런 데 나오는 사람들, 학벌 좋고 이런 사람들이 큰 소리 치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전부라는 말은 잘못했습니다. 가식적이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일반 서민들은 솔직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 교실 떠났지만 도움되는 국어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블로그, 유튜브 인플루언서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길잡이입니다. 자기만 맞다는 생각이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대부분 우리 국민들은 똑똑합니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용히 지냅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 자기만 맞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 정치인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죠? 신의 지혜를 가진 황만근 경기 사고로 죽다. 신의 지혜를 가진 황만근이라고 했는데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각박한 현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바람직한 인간상 제시. 자, 현대 사회는 지 잘났다고 소리치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개인 개인이 진실되고 솔직하고 성실한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석재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해설입니다. 지능이 모자라 아이들에게까지 놀림을 받지만 마을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던 황만근이 주인공입니다. 산업화 시대에 척박해져가는 농촌의 현실과 메말라가는 인정을 황만근과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대비해서 보여줍니다. 순수하고 지혜롭고 부지런하고 남을 배려하고 효자가 따뜻한 효자고 따뜻한 아버지 황만근의 허망한 죽음을 통해 성실한 인물이 대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사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국민들이 똑똑해야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교과서는 하나도 안 보고 문제만 푸는 사람들은 실패합니다. 역시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 꼭 기억하세요. 이러고 정답만 찾고 찾고 이래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지금 학원이나 학교는 요즘 수행평가 중심이고 이런 활동 중심의 수업이 있어서 또 제대로 이론을 공부하기 어렵고요. 학원에 가면은 요즘 예비고 1 이래 되면은 9년간 뭐 모의고사 문제 이런 거 푸는 경우도 있고요. 많은데 제발 좀 부탁합니다. 교과서 본문 중심으로 좀 하십시오. 어, 제 자료도 그 본문을 중심으로 하려 해도 본문을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해의 배경입니다. 이 소설은 반편이는 팔푼이 바보라는 뜻이죠. 취급받는 가난하고 어리석은 농부 황만근의 일대기를 통해 농촌의 메말라가는 인정을 풍자한 작품입니다. 이 농촌을 풍자해서 농촌만 아니라 현대사회 전체를 풍자합니다. 자기는 정말 나쁜 놈이면서 지가 잘났다고 소리 치는 사람들이 넘치고 있는 요즘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남의 비웃음과 놀림에도 개의치 않고 평생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이웃을 위해 살았던 황만근이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게 됩니다. 황만근은 언제나 있으나 만해였지만 갑작스러운 황만근의 부재는 마을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빈자리로 느껴지게 됩니다. 마을에서 유일하게 그의 참모습을 알아본 인물인 민씨에 의해 전달되는 그의 행적을 통해 우리는 진정성과 순수성을 잃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 작품 줄거리입니다. 신대리에 사는 가난한 농부인 황만근은 전쟁 때 아버지가 죽고 유복자로 태어나 할어머니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지능이 모자라 아이들에게까지 반편이라는 놀림의 대상이 되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해 늘 넘어지며 혀도 짧아 발음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도 발음이 정확하지 않네요. 어느 날 자살하려는 처녀를 구해 아들 하나를 얻지만 여인은 곧 떠나버립니다. 이후 그는 어머니를 봉양하고 아들을 부양하면서 마을의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갑니다. 염습과 사녀, 염습은 시체를 만지는 일이잖아요. 또 사녀가 아마 아기 출산과 관련 있겠죠. 마을의 똥구덩이를 파는 울력, 가축도살 등 마을의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렇다고 공치사를 늘어놓을 재간도 없습니다. 그는 마을에 있으나마나한 존재이지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면서도 없기도 한 사람으로 모두들 그를 바보라 하지만 두해 전에야 마을로 들어와 황만근의 탄생과 성장을 알지 못하는 민순정만은 그의 참모습을 봅니다. 그러던 황만근이 갑자기 마을에서 사라졌습니다. 자, 입대를 위한 신체 검사를 받던 날 외에는 단 하루도 마을을 벗어난 적이 없는 황만근이 사라진 것입니다. 평소에는 있는 듯 없는 듯 여겨지던 마을 사람들에게 반편이 황만근의 부재는 곧 자신들의 불편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농가부채 탕감 촉구를 위한 전국 농민 걸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모두들 버스나 트럭, 승용차를 타고 대회에 나가지만 황만근은 이기장의 지시대로 백리기를 경운기로 끌고 갔다가 걸기대회에는 참가하지도 못하고 돌아오던 길에 그만 경운기가 논바닥에 처박혀 그 옆에서 동사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황만근은 없어진 지 일주일 만에 뼈로 돌아옵니다. 민순정씨, 민씨는 황만근의 댐데미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묘비명을 쓰고 서울로 돌아갑니다. 자, 한눈에 보기입니다. 자, 인물 정리해 보겠습니다. 황만근은 마을의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무시당하며 살아가는 인물로 그려지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죠. 이장은 황만근의 실종에 책임이 있으면서도 이를 회피하고 자기 일에만 신경 쓰는 이기적인 인물. 요즘 우리 정치인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뭐 돈 많고 가문 좋고 이런 사람들일수록 이런 경우가 많아서 좀 아쉽네요. 마을 사람들은 황만근은 무시했지만 그가 마을의 힘든 일을 대신한다는 것을 알고 아쉬움을 느끼고요. 민씨는 도시에서 귀농한 인물로 마을 사람들과 달리 황만근의 진실함을 알아보는 인물로 황만근이 죽은 후 묘비명을 쓰고 도시로 돌아갔습니다. 자, 인물 관계는 자, 민씨는 이해를 하죠. 마을 사람들은 무시를 합니다. 자, 황만근을 이해를 하고 황만근을 무시하는데요. 그 민씨와 마을 사람들은 서로 대립관계가 되겠죠. 갈등은 바로 민씨와 마을 사람들입니다. 갈등 관계고요. 사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발단은 황만근의 실종 소식이 전해지고 이로 인해 이장과 민씨가 갈등하고요. 전개는 황만근은 어려서부터 어리숙하여 놀림을 받았지만 성실하고 이타적인 태도로 꾸준히 일을 도맡아 했고요. 위기는 이장이 황만근에게 농민 권리대회 경운기를 타고 참가하라고 했고요. 결정은 황만근은 민씨에게 빚을 내서 무리하게 농사를 짓는 이웃들을 비판하고 권리대회로 출발한 뒤 소식이 끊겼습니다.
결말은 황만근이 경기사고로 죽어서 돌아오고 민씨는 황만근의 묘지명을 쓰고 돌아갔습니다. 자, 감상하기입니다. 황만근이 없어졌다. 자, 실종 사실로 시작함으로써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 황만근이 없어졌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모였죠. 모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황만근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인식이 드러납니다. 새벽에 혼자 경운기를 타고 나간 황만근은 늘 들일을 나가면 돌아오는 시각엔 저물녘에 돌아오지 않았다. 자, 술을 마시고 취하더라도 12시가 들락말락한 밤이면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아니었습니다. 평생 단 하루 외박한 뒤 돌아왔던 그 시각, 횟대의 닭의 울음을 그치는 아침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평소와는 다른 황만근의 실종 상황이고요. 자, 황만근의 실종입니다. 자, 마을 회관 앞에 황만근이 직접 심어놓은 등나무 덩굴 아래 직접 짠 평상에 사람들이 모였다. 전부 황만근과 관련이 있네요. 먼저 이장이 입을 열었다. 이장은 백리길을 경운기 타고 가라는 이장이 말했습니다. 이 말 때문에 이장이 시킨 대로 했다가 황만근이 사실 죽었습니다. 만근인지 반근인지 이 바보자식 하나 때문에 소유물도 못 하러 가고 이게 뭐라 20발이나 되는 소가 한꺼번에 밥 굶는 게 중요한가. 여기 보면 황만근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죠. 만근인데 만근이 반근이 자 밭종살이라 반근이라 부름으로써 놀리고 있죠. 자 언어의 위직 표현입니다. 근데 황만근보다 소가 한꺼번에 굶는 게 더 중요한가. 자, 황만근이를 보다가 소가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자, 황만근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인식이 나타납니다. 소염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 서리법으로 강조하고 있고요. 자, 이기적인 모습이 드러납니다. 바보다섯 하나가 어디 가서 술 처먹고 집에 안 오는 게 중요한가 서글을. 자, 아주 토속적인 말, 향토성이 드러나죠. 마을 사람들의 이기적인 태도가 드러나고요. 마을에서 연장자, 나이 많은 사람이죠. 축에 들고 가장 학식이 높아 해마다 한 번씩 지내는 용왕제의 축을 초하는 황재석 씨가 받았다. 자, 용왕제는 마을 잘 떼달라고 용왕에게 비는 제사죠. 축을 초하는 것은 축문의 초안을 쓰는, 그래 황재석 씨는 그래도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이다. 우리 사실 글을 쓰는 게가 많은 사람인데 글을 쓰기는 쉽지 않죠. 말하는 것을 보면 전부 막 뛰어난데 글을 쓰라고 하면은 A4용지 한 장도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진례에 있던 사람이 없어지마 필시 연유가 있는 기라. 이 사람은 그래도 진례는 원래입니다. 원래 있던 사람이 없어지마 연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사람이 바늘이라 모래라. 기양 없이진 것이 바늘이라 모래라. 사람이 바늘도 아니고 모래도 아니다. 그죠? 그 기양은 그냥 없어지는 게 어딨노? 없어진 게 없다. 자, 그냥 없어진 게 아니고 까닭이 있다. 암만 그래도 우리 동네 사람 아니라, 우리 동네 사람이다. 방근이 아니다. 망근이. 이 좀 배웠던 사람도 방근이라고 이야기했죠. 마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방근이라고 부르죠. 어, 망근이가 여기에서, 이 마을에서 나서 사는 동안 한 번도입니다. 밖에서 안 들어온 적이 없는데 말이라. 자, 망근이가 안 들어온 적이 없었다. 자, 아니지요. 어르신, 가가, 황망근이가죠. 군대에 간다 했을 때, 여운지 토끼인지 하고 밤새도록 사투리가 쓰였습니다. 향토성이 드러납니다. 또 사실감, 현장감이 있습니다. 사원이라고 하루는 안 들어가십니다. 자, 토끼와 싸움에서 이기고 토끼로부터 세 가지 약속. 어머니와 오래 사는 것, 아내를 얻는 것, 아들을 얻는 것을 받아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신체검사 받고, 군대 신체검사 받고 집에 안 들어온 일이 있었습니다. 용왕제에서 집사 역을 하는 황동수가 우스개처럼 말을 이었다. 집사는 일을 맡아보는 사람이죠. 자, 황동수가 우스개처럼 말을 이었다는 것은 황만근의 실종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침밥을 먹기도 전 황만근의 아들이 찾아와 황만근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길래 얼결에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된 민씨는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참견을 했다. 민씨는 황만근의 본 모습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은 잘 못하고 좀 바보 같은 행동이 있더라도 이 사람은 진실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실종 전날 마을 농민들을 비판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민 씨가 또 대신 전달합니다. 민 씨는 이장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장과 마을 사람들은 별일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 걸기대회 한다 하고 간 사람이 누구십니까? 황만근 씨하고 같이 간 사람은요. 걸기대회 하는 동안 본 사람은 없나요? 걸기대회는 농민부채 탕감을 주장하는 데인데 사실은 농민부채는 황만근은 부채도 하나 없었습니다. 근데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빌려놓고 황만근을 앞세웠죠. 이걸 통해 또 드러난 것은 농가 부채가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황만근을 걱정하는 민씨의 문제 제기고요. 자리에 모인 대여섯 명의 황씨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더니 모두 고개를 흔들었다. 자, 50여 가구 황씨들이 사는 시족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사람이라고 민명이나 되나 군 전체에 사람이 모두 모였다는 게 100명이 될라나 말라 한데 방근이는 돼지고기 방근만 해서 그런지 안 보이더랑 함께 못 봤다는 뜻이죠. 자, 어느 유의를 통해서 항만근을 비하하고 있습니다. 사투리 사용으로 사실감 향토성을 부여합니다. 혼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오타가 들어있네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지 않는 항만근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논란입니다. 이장은 계속 빈정거리듯 말을 이었다. 민 씨는 이장이 골기되기 전날 항만근을 따로 불러 무슨 말을 건넸던것을 기억해냈다. 자, 민 씨를 무시하는 이장이고요. 그제 밤에 내일 걸기대회 한다고 마을 사람들 모였을 때 이장님이 항만근 씨에게 뭐라고 하셨죠? 모임 끝난 뒤에 이장은 민 씨를 흘기듯 노래 보았다. 자신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고 생각한 이장의 반응이죠. 항만근이 니는 경기 끌고 오라 했습니다. 왜 농민 보고 농민 걸기대에 꼭 나오라 했는데 뭐가 잘못됐나? 민 씨는 자기도 모르게 따지는 어조가 되었습니다. 불성실한 모습에 화가 났죠. 군 전체가 모두 모여도 몇 명 안 된다면서요. 그런 자리에 항만근 씨가 꼭 가야 합니까? 항만근 씨만 가야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따로 항만근 씨한테 부탁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도 피한 자리에 항만근을 데리고 간 이유를 모르겠다. 자, 합리적 의심이죠. 이 사람이 뭐라 한기라 이장이 동민한테 농가부채 탕감 촉구 전국 농민 골기대에 있다. 꼭 참석해서 우리 입장을 밝히자 하는데 뭐가 잘못됐단 말이라. 이장이 당연히 해야 할 책무다.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왔는데 왜 항만근 씨만은 못 오고 있나 하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차를 타고 갔고 항만근은 이장이 시킨 대로 경운기를 타고 갔다가 비명 행사했습니다. 자, 항만근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이장과 민씨의 논쟁입니다. 자, 항만근의 노래, 아니 항만근에 관한 노래는 이렇게 부른다. 마을에는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자, 항만근가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항만근의 발음과 행동을 놀리는 내용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자, 항만근의 일생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황이라고 단호하고 크게 소리쳐서 주의를 끈 다음 황 이렇게 얘기해서 한 박자를 쉰 다음에 만근, 황, 만근 이렇게 했다는 뜻이죠. 두 박자로 느릿느릿하게 부른다. 이어서 백분은 백번이죠. 십원은 십원은 십전. 항만근이 발음을 정확하게 잘 못했는 모양입니다. 여건은 열건, 발푼, 두 마리는 두 마리 하고 빠르게 센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 반근하고 느긋하게 맞춘다. 놀리는 노래입니다. 그죠? 이 노래는 항만근의 일생이 들어있고 모든 노래가 그렇다시피 노래를 부르는 마을 사람들의 대체 경험과 정서가 녹아있다. 자, 바보로 살아온 항만근의 일생이 드러납니다. 항만근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또 중략이 있고요. 전날 밤 분명 꿈은 아니었다. 민씨는 항만근의 말을 이렇게 들었다. 자, 이 관로 부분이 있는데요. 뒷부분에 관로 부분이 나옵니다. 민씨가 전날 항만근에게 들은 말이 직접 인용되거나 민씨의 기억과 해석에 따라 정리된 부분입니다. 항만근의 식견과 소신이 놀라우며 민씨의 결말부의 묘비명에서 항만근의 신지가 신의 지식이 말년에 돌아온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자, 농사꾼은 빚을 지면 안 된다 카이. 이거 황만근의 말이죠. 자, 지금 관로안에는 황만근의 이야기를 정리한 겁니다. 한번 빚을 지면 그 빚을 갚으려고 무리하게 일을 벌인다. 동네 곳곳에 텅 빈 우사, 집이죠. 소를 키우는 집이죠. 마른 똥만 댕기는 축사, 돼지를 키우는 집이고요. 잡초만 무성한 비닐하우스를 보라. 자, 빚의 결과로 이런 동네가 이런 현실이 되었죠. 농민 복지, 소득 향상, 생활 개선 다 좋다. 그걸 제 돈으로 해야 한다. 제 돈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노름이다. 다를 바 없다. 빚은 만근산의 눈덩이 처마의 고드름처럼 자꾸 커진다. 자, 황만근의 이야기가 맞죠? 기계와 영농 카드의 집집마다 바퀴 달린 기계가 밑이나 되나 경운기입니다. 트랙터, 콤바인, 이항기, 거다가 탈곡기, 건조기에 다 빚으로 산기라. 농사 지어봐야 그 빚 갚느라고 정신없다. 자, 근대화를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이 부채의 원인이다. 자, 한 집에서 1년에 한 번 쓰는 이항기를 들어놓으면 그게 1년 내내 돌아가든가 올 때는 다른 집에 빌려주면 된다. 옛날에는 소를 그렇게 썼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서로 도와가면서 농사 짓던 건 옛날 말이다. 한 집에서 기계를 놀리면서도 안 빌려주면 옆집에서는 화가 나서라도 산다. 자, 효율성 떨어지는 근대화로 상부상조하는 모습이 사라진 농촌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어차피 빛으로 사는데 사기가 어려울까? 자, 기계에 들어가는 기름은 면세유다. 면세유 가지고 기계를 다 돌리기는 힘들다. 옆집에는 경운기가 2대인데 면세유는 1대분밖에 나오지 않는다. 자, 경운기가 왜 2대씩 필요할까? 한 사람이 한꺼번에 2대를 모는 것도 아닌데. 자, 허역에 물든 농촌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고요. 그런 게 다 살값에 얹혀진다. 자, 살값에 얹혀진다. 살값이 그게 붙여진다. 자, 얹혀져야 하는데 사실로는 수매하마 먹고 살기 간당간당한 돈을 준다. 옛날에는 나라에서 살을 샀습니다. 그 대신에 빚을 준다. 자금을 대준다 하는데 둘 다 안 했으면 좋겠다. 둘 다 농사꾼을 바보 멍텅구리로 만든다. 자, 농민을 위한 영농 정책이 없는 현실을 황만근이 비판하고 있죠. 따라서 제대로 된 농사꾼이 점점 없어진다. 집에 들어갈 양식이죠. 사투리다, 그죠? 곡식이죠. 짓는 사람이 그 고마운 곡식 양성한테 장난치겠나. 저도 남도 해로운 농약 뿌리고 비싸고 나쁜 비료 쳐서 보기만 좋은 열매를 뺐으마 그마이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요즘 유기농 채소 이런 말인데 실제 유기농 채소는 없습니다. 유기농 농사 자체가 없습니다. 자, 곡식으로 장난치는 농부들이 늘어가는 현실이죠. 농약과 비료 사용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드러납니다. 항만근의 이야기를 보면 똑똑하죠. 모두 빚을 갚기 위해 그러는 것이다. 그러므로 빚을 제 주머니에서 아들 용돈 주듯이 내주는 사람, 기관은 다 농사꾼을 나쁘게 만든다. 정책자금, 선심자금, 농어촌 구조 개선 자금, 주택 개량 자금, 무슨 자금에서 빌려줄 때는 인심 좋게 빌려주는 척 하더니만 이제 와서 그 자금이 상환 능력도 없는 사람들을 파산지경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제 와서 그 빚을 못 갚겠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자, 농민을 빚쟁이로 만드는 정책을 황만근이 비판하는 겁니다. 내가 왜 안 졌냐고? 황만근은 빚을 안 졌죠. 야, 내가 왜 빚을 안 졌느냐고. 아무도 나한테 빚 안 준다고 않게 바보라고 아무도 보증서라는 이야기도 안 했다. 나는 내 짓고 싶은 대로 농사 지으면서 안망하고 100년을 살기라. 바보에서 빚을 안 졌기에 자기만의 농사를 짓고 있다. 자, 농촌 현실에 대한 황만근의 비판입니다. 일주일 뒤에 황만근은 돌아왔다. 그의 아들이 그를 안고 돌아왔다. 한 항아리밖에 안 되는 그의 뼈를 담고 돌아왔다. 자, 시간의 경과죠.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났고요. 자, 실종으로 시작된 이야기 결말 부분입니다. 실종되었던데 이제 뼈로 돌아왔죠. 점층적 구성으로 황만근의 죽음을 드러냅니다. 돌아왔다. 아들이 뼈를 안고 돌아왔다. 항아리밖에 안 되는 그의 뼈를 담고 돌아왔다. 경운기도 돌아왔다. 수레는 떼어내고 머리 부분만 트럭에 실려 돌아왔다. 황만근 아니면 그 누구도 작동시킬 수 없던 그 머리가 바보처럼 주인을 태우지 않고 돌아왔다. 자, 경운기의 의미는 황만근의 실종에서 사망까지 관련된 소재이고요.
농사꾼의 상징이고 황만근을 처음으로 사람 취급받도록 해준 존재이기도 합니다. 자, 의인한데 오타가 있네요. 의인하여 황만근을 또 비유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이 황만근의 죽음을 비극적으로 또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경기와 함께 죽어서 돌아온 황만근입니다. 자, 이제 지금은 민씨의 묘지명입니다. 비석에 선 글이죠. 황 선생은 어리석게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해가 가며 차츰 신지가 돌아왔다. 자, 황 선생 마을 사람들이 방근이하고는 대조가 되죠. 바보 자석과도 대조가 되고요. 존경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신지는 신령스럽고 교묘한 지혜, 자, 신의 경지로 돌아왔다. 이런 뜻이다, 그죠? 하늘이 착한 사람을 따뜻이 덮어주고 땅이 은혜롭게 뿌리를 대어 껍질을 까주었다. 자, 이건 뭡니까? 그래 후년에는 그 누구보다 지혜로웠다. 여기 보니까 바보에서 온전한 인간으로 변신했다. 우리 고전소설 박시절 보면 박씨가 굉장히 못났는데 나중에 미인이 되면서 또 대접받았죠. 자, 황만근이 누구보다 지혜롭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죠? 그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듯 그 지혜로 어떤 수고로운 가르침도 함부로 남기지 않았다. 자, 신중한 처신을 했다. 스스로 땅의 자손을 자처하며 늘 부지런하고 근면했다. 자, 근면 성실히 했고요. 아주 예찬적이죠. 빚만 남은 농사에 공연히 뼈를 상한다고 하였으니 개의치 아니하였다. 아무리 농사 지어도 소득은 늘지 않고 몸만 상하는 농촌 현실에도 개의치 않았다. 사람 사이에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나 함께 하였고 공에는 자신보다 남을 내세워 뒷사람을 놀라게 했다. 자, 남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모습이죠. 대부분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이타적인 행동을 했다. 우리가 정치인들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늘이 내린 효자로서 평생 어머니 복양에 극진했고 아들에게는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아버지였고 훈육을 할 때에는 알아듣기 쉽게 마음으로 감복시켰다. 가족에 대한 애정이 나타납니다. 선생은 천생이 술을 좋아하였는데 사람들은 선생이 가난한 것은 술 때문이라 했다. 사실은 술을 좋아했는데 어쩌면 술 아니면 정상적으로 살기 어려웠겠죠. 선생은 어느 농사꾼보다 부지런했고 농사 일에도 이거 있었다. 농사 일에도 익숙했다. 문중 땅과 나이가 들어 농사가 힘이 붙인 사람들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었다. 이게 뭡니까? 소작농이었지만 욕심을 부리지 않고 또 남을 배려했죠. 땅에서 억지로 빼앗지 않고 남으면 술을 빚어 가벼운 기운은 하늘에 바치고 무거운 기운은 땅에 돌려주었다. 그러므로 선생은 술로서 망한 것이 아니라 술의 물감으로 인생을 그려나갔다. 술로서 자기 방식의 삶을 보여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선생이 마시는 막걸리는 밥이면서 사직의 신에게 바치는 헌주였고 힘의 근원이고 낙천의 뼈였다. 막걸리는 좋은 거다 이럴 뜻이죠. 사직의 신은 토지신과 곡식의 신인데 그 신에게 바치는 때 술을 바치잖아요. 그런 술이었다. 낙천의 뼈는 즐거움의 바탕이었다. 자, 황만근이 먹는 술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황만근의 삶입니다. 전일에 선생은 경운기를 끌고 면 소재를 갔지만 경운기를 타고 온 사람이 없어 같이 갈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전일은 농민 권리대회 날이고요. 자, 이장의 말을 듣고 백리길을 경운기를 타고 갔습니다. 이게 죽음의 계기가 되었죠. 선생은 다시 경운기를 끌고 백리길을 달려 약속 장소인 군청까지 갔다. 자, 우직한 성격이 드러납니다. 가는 동안 선생은 여러 번 차에 부딪힐 뻔했다. 마른 봄바람에 섞인 먼지가 눈을 괴롭혔다. 날은 흐렸고 추웠다. 이윽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경운기는 비를 피할 만한 덮개가 없어서 선생은 뼛속까지 젖는 추위에 몸을 떨었다. 고생했죠? 선생이 군청 앞에 갔을 때 이미 대회는 끝나 있고 아무도 없었다. 다른 사람들 차를 타고 갔잖아요. 어머니에게 가져다 줄 생선을 사고 몸을 녹인 선생은 날이 어두워오는 줄도 모르고 경운기에 올라 집으로 향했다. 자, 황만근의 효성이 드러납니다. 경운기는 빠르게 달리는 차량의 주의를 끌만한 표지가 없어서 선생은 몇 번이나 사고를 당할 뻔했다. 그때마다 멈추었다가 다시 출발하는 바람에 시간은 점점 늦어졌다. 어두워지면서 경운기는 길 옆 논으로 떨어졌고 수레는 부서졌다. 결국 선생은 밤 안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선생은 경운기에 실려있는 땅의
땅의 젖에 취하여 경운기 옆에 앉아 경운기를 지켰다. 그러나 경운기는 선생을 지켜주지 않았다. 자, 추운 날 젖은 땅에 경운기를 지키다가 항만근은 죽었다는 뜻이죠. 비극적이다, 그죠? 추위와 졸음으로부터 선생을 지켜주지 못했다. 영탄법이네요. 선생이 좀 더 살았더라면 만세의 폭염에 그늘의 덕을 널리 베푸는 큰 나무가 되었을 건데. 뭡니까? 어려운 시절, 무더운 날, 그늘로 시원함을 베푸는 나무와 같은 존재가 바로 항만근이었다. 자, 이기적인 사람들과 다른 항만근의 덕을 칭송합니다.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감탄하지 않는 삶이었지만 선생은 깊고 거룩한 경지를 이루었다. 자, 항만근을 무시한 마을 사람들을 빗대고 비판하고 있죠. 보라, 남의 비웃음을 받으며 살면서 비루하지 않고 홀로 할 바를 이루어 초지를 일관하니 비루하지는 너절하고 더럽지 않고 처음과 뜻이 한결같다. 가식적이지 않고 위선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 어찌 하늘이 낸 사람이라 아니할 수 있겠는가? 이 어찌 하늘이 내고 땅이 일으켜 세운 사람이라 아니랴? 뭡니까? 항만근에 대한 평가입니다. 하늘과 땅이 낸 사람이다. 영탄법, 서리법, 반복법, 점층법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기 4330년 5월 서문날, 서기 1997년을 단기로 표시했죠. 이렇게 함으로써 황망근은 신의 경지에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본디 묘지에나 쓰일 것을 묘비명이지만 천지를 대영혼의 집으로 삼은 선생인지라 아무 쓸모도 없는 이거를 세터말로 귀농하였다가 이룬 것 없이 다시 도시로 흘러가며 남해인 민순정이 엎드렸습니다. 자, 묘비명 원래 이렇습니다. 묘비에 죽은 사람의 행적을 적은 글입니다. 세터마을 묘비명은 바로 인물의 죽음을 또 가리키죠. 자, 세터마을은 그 마을 이름이고요. 자, 본문에 제시하지 못했던 인물의 행적과 삶을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냅니다. 자, 항만근의 실종 및 죽음에 대한 과정 등을 과정 등 독자의 궁금증을 해소해주고 있죠. 세터마을은 신대리 마을 이름이고요. 자, 항만근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편 소설이고 농촌 소설입니다. 풍자적이고 또 향토적, 사투리도 쓰이고 이래서 읽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비극적입니다. 근데 항만근을 칭찬하는 부분은 또 굉장히 또 예찬적이다. 그죠? 주제는 항만근의 특성과 이타적인 삶에 대한 예찬입니다. 자, 부채로 느낀 농촌 현실과 각박한 인심에 대한 비판이고요. 이타적인 항만근의 생애와 그 행적과 현대인들의 이기적인 세태에 대한 비판이 나타납니다. 자, 관용과 도량을 가진 항만근의 생애와 그 행적, 현대인들의 이기적인 세태 비판하고 있습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분수를 지키는 한 인간의 긍정적인 모습을 드러냅니다. 특징입니다. 시점, 전제적 작가 시점이고요. 배경은 1990년대 후반 경상도 농촌 마을입니다. 소박하고 우직한 인물 황만근의 생애와 그 행적으로 현대사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바보형의 우직한 인물을 통해 이기적인 세태를 비판합니다. 당시 농촌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보여줍니다. 묘비명 형식의 글을 덧붙여 주인공 황만근의 삶을 보여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투리를 사용하여 향토성을 드러내고 우스꽝스러운 은행을 통해 해악성을 줍니다. 황만근을 업신여기는 마을 사람들의 이기적인 행태를 풍자하고 암울한 농촌 형식을 현실을 고발하고요. 황만근의 이타적인 삶과 이해타산적인 마을 사람들의 이기적인 행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또 후회 없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